이제 거래계약서 한번 7번째 볼까요? 여기도 이제 별표 3개 꼭 해놓으시고, 이제 거래계약서. 자, 특히 이제 기재사항. 자, 서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래 나올 건데, 서식이 없어서 기재사항. 그리고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는 이제 거래를 마쳤을 때 이제 쓰는 게 바로 거래계약서. 자, 매매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국가가 주고 써라. 그러면 민법에 계약자의 원칙을 파기를 시킵니다.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둬야 됩니다. 매도 매수인 알아서, 상대방 선택, 금액도 알아서, 서식도 알아서 해야 되니까 국가가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꼭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 박스에다가 기재사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금방 보셨던 수도권 토벽하고 약간 많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막 섞어져 있으니까 저건 맞다, 그리고 틀리다, 요거 이제 출연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거래했을까요? 거래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매도인 누구, 매수인은 누구, 뭐 매도인 홍길동, 그리고 이몽룡 매수인, 이런 식으로 뭐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이제 거기에 주소나 그다음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사고 팔았는지, 세를 놓고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죠. 먼저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꼭 여기다 무슨 개업 공인유사에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계약을 했냐고, 그입니다. 인적사항. 두 번째가 이제 어떤 물건이냐고, 물건의 표시, 토지나 건물의 표시, 소재 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은 10% 받은 날짜입니다. 좀 애매한 것들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뭐 계약일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그리고 10% 받은 날, 요게 이제 계약일.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거래 금액, 거래된 금액이 얼마냐고. 여기다 예정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끝났으니까 거래된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등에서 지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어떻게, 언제 주냐고. 지급에 관한 사항. 요것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물건의 인도일시죠. 그럼 언제 줄 건데, 물건을 그립니다. 잔금 치르면 바로 넘겨줘야 될 거고, 꼭 동시행으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권리관계 그러면 안 되고요.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러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여러 권리가 있잖아요. 자, 권리 전의 내용. 을 거래계약서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거래가 이제 다양하고 권리가 다양하니까 무슨 권리가 넘어가냐, 요것도 필요하겠다라고 6번째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민법에서 조건 기한 배울 겁니다. 항상 우리 계약서의 조건, 그리고 기한, 성취가 좀 불분명하네 그러면 조건 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7번째 볼까요? 조건이나 그다음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근데 만약에 없으면 쓰지 말고, 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볼까요?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 작성일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작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주려고. 그러니까 줄 날짜입니다. 줄 날짜. 교부일자지 작성일자가 아니요. 입니다. 먼저 작성하고 나중에 주고 보통. 입니다. 당일치기로 막 작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번 출력해서 뽑아도 봐야 되고, 뭐 소재 면적 막 틀리거나 주민번호가 막 틀리거나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부 일자.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앞글자 한번 따서 이제 정리를 꼭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 그러니까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꼭 나옵니다. 자꾸 거래계약서 막 서식이 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왜 국가가 만들어서 주고 그걸 쓰도록 강요하냐고.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법정 서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어요. 안 써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요놈은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어쩐다? 길다. 보존기간 또 그럼 여기다 3년이라고 자꾸 속이려 내는 보존기간 얼마라고요? 5년. 좀 아주 제일 깁니다. 5년 동안 보관하라고. 자꾸 이제 거래계약서 자꾸 잊어버리고 다시 써달라고 자꾸 오니까 복사라도 해주고 놔둬라. 그런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세금의 또 시효 때문에 5년이 또 보존기간 이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뭐 작성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이름 쓰고 도장꽝.
좀 확인 설명서가 됐건 거래계약서가 됐건 소소 공인중개사 한번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작성할 수는 있는데 의무는 없다는 소리고요. 뭐 작성 안 해도 문제 없고 사장님이 어차피 쓸 거니까 근데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는데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는 발생합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업무정지 받는다. 요 소리입니다. 뭐 저런 중개 보조는 뭐 신경 쓸 건 없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서명 및 정말 여기다 이제 서명 또는 해서 왜 틀렸게요라고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및 정말 어떻게 서명 또는 날이나 아니라고 그런 것도 시험 문제를 그렇게 치사하게 내냐고 입니다. 서명 및 동시에 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가로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인데 분사무소는 누가 있어? 책임자하고입니다. 책임자 보고 교육받았냐라고 앞에서 봤구만요.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가 작성하고 그다음에 중개행위를 하면은 뭐 중개행위 안 하면은 서명 및 날인할 필요가 없지만요.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은 함께 어찌해야 된다고요? 서명 및 항상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동시에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컴퓨터로 이름을 뽑아내면 안 되고 이름 쓰고 그리고 서명 날인 도장도 직접 날인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되지. 하여튼 골라먹는 재미 여기는 없다. 그입니다. 하여튼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는다. 그 다음 이제 공동중개 보실까요? 아까 뭐 공동중개 1인이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2명 이상 할 건데 공동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공동 다 공동중개했던 개업공사 모두 다 서명 및 날인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한 경우는 업무정지 얻어맞아.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는데 거짓 금액을 막 거짓을 썼습니다. 3억을 2억으로 아니면 3억을 업계약 써서 4억으로 나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개업공사가 쓰게 되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요. 저 끝에 거래 금액 등 두 번째 줄 왔습니다. 거래 내용을 어떻게 거짓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자꾸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등록 취소. 그나마 절대적은 아니라서 좀 봐줄 수가 있지만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거짓만 등록 취소고 나머지 다 업무정지입니다. 작성, 교부, 보조.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뭐 느낌으로도 좀 약해 보이잖아요. 여기는 뭐다? 업무정지. 그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번에 이렇게 저렇게 보존 5년 동안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은 여기는 업무정지만 받고 그리고 서명 미시지 정말 서명 또는 절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제일 아래쪽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근데 서명 및만 서명 및 날인만이지 작성교 보존 제재 있다 없다? 없다. 작성은 사장님이 할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171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정말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자,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서 주고 다 끝났을 때는 거래계약서하고 이제 확인설명서입니다. 완전히 시기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서명 또는 날인 요걸 한번 잘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명 및이 아니라 서명 또는 요것도 이미 내봤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되고요. 요놈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아주 단골로 서명 또는이니 서명 및이니 요걸 자꾸 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저 서식도 없는 것이 보관기간은 제일 기네 5년. 거기다 거짓은 자, 저기 가로에 거짓 있네요. 거짓으로 기재하면은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등록 취소를. 자,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69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거래계약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가 꼭 나오긴 하는데 정말 거래계약서 자, 기재사항 요 거래계약서 이제 기재사항 바로 여기도 이제 9개 자,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서 169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30회 때 이상하게 요 거래계약서가 한 문제 그냥 건너뛰고 갔습니다. 근데 반드시 나옵니다. 자, 거래계약서 이제 바로 기재사항, 뭐 서식 있다 없다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 보존기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자, 첫 번째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다 보니까 기재사항. 정말 누가 봐도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또 9개. 자, 우리가 이제 9수
9개를 잘 안 좋아하는데, 자, 꼭 여기는 9개. 확인 설명도 아까 수도권 토벽에 9개. 거래계약서도 건물조교 이렇게 앞글자 따볼 건데, 요 놈도 9개. 아까 이제 수도권 토벽하고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거래된 계약서니까 또 막 돈을 누가 주고받고, 그 다음에 언제 계약했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이런 거 기재해라. 요 소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놓으시면 건물 조교가 뭔가 좀 약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조교가 인권, 말도 안 되긴 한데, 인권 거래, 인권 거래 계약, 뭐 사람을 팔아먹었다네,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이제 여기는 9개. 아까 이제 수도권 토벽하고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막 섞어져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래를 누가 했을까요? 거래 당사자의, 자, 문장을 심하게 안 바꿀 건데,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누가 매매를 했냐고 얘기입니다. 매도 매수. 자, 임대차 같으면 임대 임차.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자,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거니까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누가 계약했는지 알아야죠. 그입니다. 물건의 표시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소재 면적, 토지나 건물의 소재 면적, 이런 물건을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거래계약서에. 그 다음에 조건, 자, 없으면 놔두라고 합니다. 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자, 있으면은 쓰라는 소리고, 여기 정말 없으면 놔둬도 되고. 자, 시험 문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 중에서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없으면 놔둬라. 조건 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약정 내용도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까탈스러운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그런 소리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기한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교. 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바로 교부. 언제 줄래? 언제 줄래? 여기는 확인 설명서입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항상 같이 주다 보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리고 작성일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일자 잘못 써놓으면 업무정지 당해. 먼저 작성할 건데, 그리고 나중에 줄 건데. 그리고 보통 이제 월요일날 잔금 받아요. 아니면 월요일날 계약금 받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금요일, 토요일 정도에 먼저 써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출력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모니터로 볼 때하고 또 나중에 빼서 이제 보면은 뭐가 잘못 작성돼서, 그리고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꼭 주민등록번호. 이런 건 내 거 아니니까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재 면적 같은 거, 이런 것들 자꾸 틀리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오자 놔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작성일자, 그렇게 작성일자 말고 줄 날짜입니다. 저기 교부, 조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줄래? 인도일시입니다. 인도일시. 그래서 이제 요 인도일시도 이제 잔금 치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동시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잔금 치르면서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인도일시, 그 다음에 권리 이전. 어떤 권리가 넘어가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 말고, 그리고 거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등, 그리고 지급에, 요 돈을 얼마 정도 줄래? 지급에 관한 사항. 뭐죠?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에는 돈이 가장 정말 중요할 수 있을 건데, 바로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약일. 자, 오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막히면은 저건 뭐더라? 계약일. 입니다. 약은 약정 내용. 자, 약정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특약사항입니다. 여기 조건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해요. 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본 사항들. 이런 게 바로 약정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정말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제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도 없지만 이제 보존기간. 자, 보존기간 정말 꼭 물어볼 정도로 보존은 몇 년 동안, 3년 아니고 5년. 정말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자, 5년 동안 보관을 하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재가. 자, 제재가 이제, 자, 첫 번째,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을 못 합니다. 요게 이제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이게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할 겁니다. 탈세를 막 조장하고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는, 자, 그나마 이제 절대적으로 아니니까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봐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머지 이제 업무정지. 자, 소속 공립사도 자격정지 얻어 맞을 수 있을 건데 업무정지. 자, 작성, 교부나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자,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보존하지 않았을 때, 저기 5년.
자,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 그다음에 그리고 서명미시입니다. 서명미. 그리고 날인 같은 거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이제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격정지. 자격정지인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올해 거짓으로 여기 등록 주소까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했을 때 여기 이제 우리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업원.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이름 쓰고 작성기호 보존의 제재는 없습니다. 자, 서명 미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름 쓰고 도장꽝. 자, 서명 미인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만 여기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게 거래계약서 한 문제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정도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자, 뒤쪽에서 이제 한번 문제 한번 171페이지에 자, 지금은 아예 꼭 뭐 맞춰서가 아니라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나. 자, 27회 때 문제가 최근의 문제 중에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 잘 풀어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아주 대비할 때 많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약간 유사하게 나옵니다. 똑같이는 아니래도. 나 먼저 자, 거래계약서 작성 등인데 요 제목 정말 거의 비슷하게 틀린 거 맞는 거 그렇게만 바꾸고 박스 문제로 바꿔서 내지. 거의 유사했습니다.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옳은 것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까탈스럽습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나?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거래계약서인데 무슨 또 서식을 작성한데 표준 서식이 어디가 있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국장은 아무 소리 없을 건데 그 다음에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거래계약서가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이 있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양식 없다. 자, 이거 완전히 그냥 없는 얘기 막 지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자, 1번은 X.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볼까요? 저걸 또 3년이라고 속이네. 거래계약서인데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금방 보고 왔던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가 3년이요. 근데 여기는 거래계약서인데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한대요. 거래계약서 5년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숫자 바꿔서 꼭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작성 교부 보존인데 거기다가 등록 취소를 한대요. 아닐 건데 아까 거짓 그 얘기 나왔을 때가 등록 취소인데 3번 같은 게 딱 잘 오다가 3번이 이제 애매하면은 나중에 요놈을 또 정답이라고 해갖고 이제 틀리고 나오실 겁니다.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5년 동안. 근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대요. 이게 등록 취소입니까? 아니요. 거래계약서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업무정지. 커봐야 업무정지입니다. 3번 여기도 안 맞고 개입니다. 이제 잘 오다가 여기서 3번 골라서 틀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출전들 그걸 노렸을 거고. 근데 4번 아까 교가 있었는데 기재사항이 또 아니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조교할 때 봤는데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래요. 아니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X. 그리고 답을 꼭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다 쓰죠. 앞에다가 막 미끼 던져놓고 물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맞잖아요. 함께. 그리고 서명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다 맞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맞네요.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답은 5번.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제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난이도는 상급이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증 설정 같은 것은 아마 이제 보증 설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건데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도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하나 정도 나온다. 그 다음 이제 한번 172페이지에 여기도 설명을 한번 전혀 생각 안 해봤을 건데 172페이지에 이제 무슨 보증 설정 그러니까 이렇게 보증 설정이라고 하든지 보증 설정 의무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도 나옵니다. 보증 설정할 의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은 보증인 세우세요. 이제 여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탁을 하거나 그런 내용도 나올 거고요. 자, 그저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 쳐놓고도 책임을 안 지니까 보증 설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입힐 건데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점은 보증 설정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건 뭘까요? 틀린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제목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 의무가 있다 그럽니다. 손해 입혀놓고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거요?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하세요. 최소한 1억 가입하세요. 이런 소리가 이제 요 보증 설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은 언제? 자, 등록 신청 때는 아예 못 합니다. 업무 개시죠. 여기 이제 등록 신청 때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등록 통지 받으면 우리 저기 2장에서 저기 끝에다가 한번 써봤는데 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록 신청 때가 아니다. 이건 또 등록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신청 때는 인장 등록은 됐었는데 고용신고도 됐었는데 보증 설정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지나 받고 개업이나 하고 보증 설정이라 그럴 겁니다. 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을 먼저 하냐고 그럴 겁니다. 통지 받고 시험 문제는 요놈만 나오긴 할 건데 업무 개시죠. 업무를 뭐 하기 전에 개시하기 전,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업무 개시 후 즉시도 내봤습니다. 별로 문장을 다 만들어냅니다. 업무 개시 후 즉시. 근데 꼭 맞을 것도 같아요. 업무 개시 하자마자 후 즉시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업무 개시 전이라고 했지 후 즉시라고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여기 뭐 보험에 가입하세요.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할 건데 오늘 가입한 날로부터 적용되나요? 그럼 오늘 사고 쳐놓고 바로 저거 책임져 주세요. 이럴 거면 말이 안 될 거니까 악용할 거니까 그럼 오늘 가입하면 내일부터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증 설정 하라고 했지 누가 후즉시요. 후즉시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문장도 만들어서 시험 문제 내고 있냐고입니다. 예전에 안 그러더니. 이렇게 횟수가 이제 자꾸 거듭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먼저 설정하세요. 안 그럼 등록증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 요 금액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보증 설정한 금액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우리 법인은 항상 우리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 자, 주사무소는 대표자도 있고,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사람이 많죠. 그리고 공인주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사고를 쳐도 크게 사고 치겠다. 1억 갖고 안 되겠다. 2억.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2억 이상을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설정이 이제 공제 가입하거나 공인주사 협회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자, 어떻게 하냐고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뭐냐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있으면 2억을 공탁을 차라리 그냥 현금 있으면 투자를 우리가 해야지 법원에다가 2억을 어떻게 맡겨놓냐고. 뭐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공제라든지 보험은 소멸성이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 매년 사라지는 것처럼 돈이 날아가니까 공탁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에 이렇게 가입하거나 그리고 공제 가입하거나 요거 이제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현금을 공탁. 정말 현금이 아예 통으로 1억, 2억 있으면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 설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중개할 수 있고 등록증 받고 벽에 걸어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정말 나중에 사면은 보험부터 가입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분사무소 보실까? 분사무소. 분사무소. 요 이제 분사무소는 얼마? 1억. 자, 그러면서 이제 1억 이상인데 분사무소는 뭐 조그마한 회사니까 1억 이상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가 몇 개면 보증 설정을 얼마냐고 이렇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게 만약에 분사무소가 3개면 분사무소 뭐 5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사무소가 3개이면 요 3개이면은 보증 설정할 금액은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3개이면 설정할 보증 설정할 분사무소 3개만 열심히 계산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는 어쩌고 요건 뭐 돼지가 정말 소풍 가는 얘기죠. 한 마리 뭐 부족하다고 지를 안 세니까 그러겠죠. 또 바로 이제 설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럽니다. 금액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기 한 4번에 가면 3억. 저기 5번에 가면 5억도 막 나올 건데 막 3억이 맞았다고 좋아라고 하고 나오면은 나중에 딱 틀릴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분사무소 3개면 이렇게 분사무소만 계산하면 3억은 맞습니다. 자, 3개. 자, 1억씩에다가 1억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3억은 맞는데 요건 답이 아니라고. 그죠? 주된 사무소 있잖아요. 그게 또 4억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1억이니 또 그럴 겁니다. 주사무소 얼마라고요? 2억. 그러니까 2억.
정말 5개, 그럼 7억을 가입을 해야 될 겁니다. 요거 다 보태야 되니까 얼마라고요? 5억. 3억이 아니라 정답은 5억이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법인 말고요. 이제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면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부칙하고 공인중개사인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아까 자격증 없다는 부칙에 규정돼. 요건 뭐 시험 문제 가면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부칙에 규정돼.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는데 거기에 규정돼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이제 얼마다? 1억이다.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이거 이제 1억이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 지가 꽤나 아주 예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설정을 하세요. 라고 1억 원 이상을 설정을 해야 등록증 주고 벽에 걸어놓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변경 설정을 가능할까요? 변경 가능해요. 자, 변경 설정도 가능하다. 요 변경 설정해서 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여기다 만료일 그러면 안 됩니다. 만료일 말고 이제 아무 때나. 그러면 저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여기는 있는 기간,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요 기간 중 이게 이제 아무 때나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꼭 여기다 변경 설정은 만료일 뭐 중간에 안 되고 그럼 12월 31일이면 그때까지 참아야 되냐고 만료일까지 그럼 X입니다. 다시 설정할 때가 만료일. 자, 우리 교재에 나란히 있을 건데 좀 이따가 체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재설정. 그러니까 여기 재설정은 공탁은 좀 빼놓을 거고요. 자, 우리 공탁은 자기 돈을 현금을 아예 맡겨놓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형사적인 합의가 안 됐을 때 거기다 공탁한다고 합니다. 돈을 맡겨놓는 거. 합의금 같은 거 맡겨놓는 게 공탁.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맡겨놓으면 되니까 문제 없는데 보험이나 공제는 계속 우리 자동차 보험 1년씩 계속 갱신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재설정. 재설정. 근데 이 재설정은 자동차 보험도 만료일까지 꼭 참았다가 만료일이 한 6월이네 그럼 딱 6월 말까지 딱 참았다가 거기서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설정은 만료일까지가 맞습니다. 재설정이. 근데 자꾸 변경 설정이나 변경 설정 아무 때나 바꾸는데 여기다가 만료일 그러면 X 그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공탁은 공탁금만 그렇습니다. 공탁금은 회수를 못하게 제한을 해요. 회수 안 된다. 회수 제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사망을 하거나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 아드님 돈 못 찾아갑니다. 사망 요거 가끔씩 나오고요. 사망 또는 폐업을 하면은 근데 중개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탁금 찾으러 갈 것 같습니다. 자, 손바닥만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자, 폐업해도 여기는 얼마요? 3년 동안 폐업을 한다고 해도 3년 이내는 회수를 못합니다. 이렇게 폐업한 후에는 3년 이내는 회수를 할 수가 아예 없게. 왜냐하면 공탁금을 누가 찾으러 오니까 사고를 쳐놓으면 그 손해를 금방 합니까? 자, 손해 아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민법 등에서도 안날에 3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3년 놔둬봐라. 요것도 안 나온 지가 지금은 이제 조금 꽤나 돼갑니다. 요걸 자꾸 5년이라고 바꾸네, 1년이라고 바꾸네, 3년이네. 3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요놈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돈이 좀 빠져나갔을 때 손해배상금 지급액입니다. 손해배상금. 사고 치면 정말 손해배상금이 나갈 건데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은 여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그럼 이제 15일.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서 15일처럼 이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많이는 안 주는데 15일 이내에 그리고 방법을 꼭 둘로 나눠 보셔야 될 게 먼저 첫 번째 우리 보험. 보험이나 공제는 보험하고 공제는 요거 다시 가입입니다. 새로 가입 또는 다시 가입. 새로 가입.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기간을 넉넉하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겠죠. 1,000만 원밖에 안 빠져 나갔는데 다시 가입. 그럼 이제 우리 공제 같으면 금액은 안 물어보는데 만약 1억을 공제 가입하면은 19만 8천 원을 매년 내야 됩니다. 그걸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증보험은 약간 싸요. 한 13만 원대인가 11만 원대인가 될 건데 그건 안 물어볼 건데 그걸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할증은 없는데 그입니다. 두 번째 꼭 여기 공탁만 이상해죠. 공탁은 돈을 맡겨놓으니까 중간에 이제 빼서 나가도 1,000만 원 빼서 내면은 9천 원 남아 있을 겁니다. 공탁. 공탁은 채워 넣는 것을 보전 그럽니다. 자, 15일은 똑같은데 보전. 그러니까 이 보전이라는 게 메꿔 넣는다. 자, 보충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아예 뭐 애국가에서 길이길이 보전 그냥 지키기만 한다. 그 보전 말고 메꿔 넣어라. 보충해라. 요거 의미가 이제 우리 법에는 그냥 보전이라고 쓰니까 보전이라고 나올 건데 보충.
만약에 3천만 원 빠져나갔다 3천 메꿔 넣으라고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 이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요거 우리 실무에 가시면은 설명을 자꾸 잘 안 하십니다.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럼 언제 설명할 건데? 중개 완성 전인가 후인가? 완성된 때입니다. 이것도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 완성 후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게 이제 보장되는 기간, 보장 기간이라고 해서 몇 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몇 년 동안 보장되는지 거의 대부분 다 1년으로 다 갱신하니까 1년.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증 종목이 아닙니다. 보증 기관. 어디다가 보증을 설정했는지, 공제인지 아까 공탁인지 아니면 보험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보증기관 소재입니다. 소재지. 보증기관에 어디가 있는지 소재지.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가야 되니까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보장 금액. 보장 금액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할 건데 1억인가 2억인가. 아까 이제 1년인가 이런 거였으니까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재가 이제 첫 번째는 등록 취소를 이렇게 3년 동안 영업 못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 보증 설정 안 했다. 보증 설정 안 했다. 아니면 또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안 했다.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보증 설정 안 한 경우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인데 안 한 경우는 여기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요거 설명 안 했다. 이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설명. 요 네 가지 요겁니다. 설명하지 않았다, 게을렀다. 요거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오히려 이제 제재는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제재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요거 이제 거의 우리 시험 문제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업무정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우리 보증 설정해 놓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보증 설정하면 신고하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우리 설정해서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변경해 놓고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재설정해 놓고 신고 안 했을 때, 자, 이런 걸 아예 한 번도 내본 적은 없긴 한데 신고를 안 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교재 한번 중요한 부분 한들 보시면서 이제 자, 먼저 8번째 보증 설정.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서 이제 30조의 보증 설정,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를 이번에 우리 제목을 읽지만 손해를 알았을 때 그냥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과실은 알 수 있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자, 고의는 손해를 안 경우입니다. 명백하게 안 경우를 고의. 자, 심하게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그리고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은 그 손해를 배상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근데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보증 설정하게 할 거야. 그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거기 고의가 뭐냐고요? 과실이 뭐냐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판례도 좀 소개해놨지만은 여기는 간단하게 아마 다른 교재는 막 더 많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먼저 고의는 알았어. 손해를 뻔히 알았으니까 그럼 책임져야지. 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과실은 알 수 있었는데 왜 몰랐냐고. 77 맞아서 몰랐겠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과실도 책임 있다. 그리고 이게 뭐 경과실, 중과실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다 책임 있어. 전문 직업이니 그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냐. 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73페이지에서 항상 우리 법에서는 원인과 결과관계를 꼭 묻습니다. 중개 업무가 원인되고, 그러니까 요놈이 출발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업무가 없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할까요? 업무는 있는데 손해가 없을까요? 자, 그러면 정말 책임이 없겠죠.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입니다. 하여튼 인과관계는 묻더라.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네,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뒤쪽에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부터는 시험 문제가 정말 나옵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저 횟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무소를 빌려줬을 때, 그러니까 사무소는 어떤 경우도 빌려주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책임져라 그러면 예.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끝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부모 사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뭐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한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은 우리 보통 문장에서는 여기다가 고의나 과실 이런 소리가 나올 건데 아예 다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고의 과실이 없어도 그 손해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사무소 빌려주면 그 손해를 알았다 몰랐다 안 물어볼 거예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싸잖아요. 책임져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풀어서 뭐 다른 사람이 뭐다, 니은이 뭐다, 이런 걸 아예 안 봐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사무소 빌려주면 무조건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고 하는구나. 법전에도 나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쭉 제일 아래로 내려와서 174페이지에 고용인,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기 민사, 형사, 행정책임 밥상 3개. 하면서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봤었습니다. 책임 꼼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사고 쳐도 사장님이 책임져야 된다. 그다음 이제 그 손해가 이제 없었음을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고의 과실. 아까 그걸 따진다고 했으니까 입증 책임도 있고. 우리는 그럼 이제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우리가 또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입증 못 해요. 거의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시험 문제 감은 아닌데 하여튼 손해배상 청구해도 매도 매수인이 계속 안 따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도 매수인이다 그러면 당장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도, 쭉 일단 나와 있는데, 뭐,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판례까지 우리 법령에서 내는 것은 거의 아니고요. 민법에서는 거의 판례를 잘 물어보는데, 우리 법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판례가 쭉 소개가 돼서 한 8번째까지 쭉 나와 있고, 그 아래 판례도 더 나와 있는데, 이런 판례는 우리 시험 문제 감으로 아주 심하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 가면은 책임져야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거 다 책임졌구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게 되면 우리한테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것도 몰랐냐? 사고가 났으니까 손해가 있으니까 책임져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꼼짝 못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77페이지에서 이제 보증 설정. 이제 여기가 더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언제? 그럼 쭉 내려와서 4번째 줄에 업무 개시 전. 그리고 그 앞에 등록 신청 때 안 된다고 우리 칠판에도 써놨네요. 등록 통지는 받고 나서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건 언제까지냐고 꼭 물어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은 가능하다? 그쪽 가능해요. 공탁에서 보험으로 보험에서 공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 1억인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끝에 가보실까? 이게 만료일 이러면 안 된다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이게 아무 때나 이런 소리입니다. 만료일 X. 저 끝에 설명돼 있지만 하여튼 만료일 X입니다. 저기 두 번째 줄 옆에 공백에다가 만료일 X. 무슨 만료일까지 변경 설정하냐고. 참을 이유가 있냐고. 입니다. 그리고 재설정은 다시 설정할게요. 그럼 꼭 참았다가 만료일까지 그입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세 번째 앞쪽에 약간 굵게 써놨죠. 중요한 부분 정말 약간 굵게 써놨습니다. 만료일까지. 변경 설정 말고 다시 설정이 만료일까지. 라고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니까 거기 박스에다가 정리하라. 처음에 설정할 때는 업무 개시 전. 그 신고 기한. 거기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꿀 때는 아무 때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 다음에 다시 설정이 만료일까지 자동차 보험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틀리지 않게 설명했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내용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그 3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아예 내용 안 물어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비용으로는 제일 싼 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단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시영 씨가 한방 하면서 거기 때 이제 설명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밥그릇 건들 때 그렇게 설명을 돈 들여서 했었습니다. 공제 가입하거나 그다음에 공탁, 돈이 있다고 1억이나 2억 있으면 그 현금을 맡기는 게 공탁. 입니다. 제일 돈 잘하는 거 공탁. 하여튼 이런 공탁만 이상하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바로 보증 설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선택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그런 거 안 물어본대요.
그 다음 이제 옆에 보시니까 이제 179페이지에서 보증 설정 금액.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에는 조금 뜸해요. 옛날에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자, 먼저 개인이 먼저 나왔네요. 부치까지 포함시켜서 얼마라고요? 1억. 저기 첫 번째 줄에 1, 그 다음 두 번째 앞쪽에 2억. 1억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금액을 또 여기다 2억이라고 속이려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은 먼저 주된 사무소는 얼마라고요? 대형 회사. 사고를 쳐도 대형으로 칠 거요. 2억. 그리고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1억. 그러니까 정말 거기도 이해가 나왔죠. 분사무소가 3개면 분사무소로만 보면 3억이고 주된 사무소 2억까지 버텨야 되니까 5억이다. 5억이 안 이상한데 본인이 막 3억이 맞다고 우기시면은 어떡하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농협은 1,000만 원만, 농지만 조합원만. 저놈은 1,000만 원도 500이네, 2,000이네, 많이 내봤습니다. 저기 1,000만 원 이상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범위가 좁아서 금액도 적어. 거기 그냥 농지 중개 하지도 않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뭐 특수한 법인들은 다 1억, 주된 사무소는 2억. 그리고 거기 박스에다 정리해놨습니다. 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은 1억.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농협만 얼마? 1,000만 원. 입니다. 그 박스만 딱 이해가 되면 저 위에 거 안 봐도 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공제 그러면 안 됩니다. 보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놈은 공탁만 혼자 이상해. 공탁. 얼마 동안 못 찾아간다고요? 찾으러 온다고.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안날이 몇 년이다? 3년이다. 그 3년 정말 이제 나올 때가 딱 됐어요. 그 3년. 동그라미 좀 잘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이상한 소리 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7번째로 바로 와도 됩니다. 손해배상금 빠져나가면, 자, 며칠. 자, 이런 게 이제 그 8번에도 나오지만은, 자, 먼저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자, 지급 의무자가 이제 당연히 보증기관. 자, 그런 거 아예 안 낼 정도고요. 그리고 요즘은 서류도 잘 안 냅니다. 자, 첨부 서류, 손해배상 합의서. 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얼마로 합의를 받냐고. 그 다음에 판결문은 얼마 정도 되냐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유사한 서류가 있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손해를 입은 매도 매수인을 생각하면은 이런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받을 수 있어. 우리 부동산이 5천만 원 깨먹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청구 금액 보시고요. 먼저 보증 설정한 금액 한도 안에서는 보증기관에서 책임질 거고요. 나머지는 개업공사가 전액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정말 중요하네요. 손해배상금 지급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자, 빠져나가면 얼마라고요? 15일. 정말 이렇게 15일 자체가 이렇게 긴 게 많지 않는데 15일. 자, 15일을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자 가면 이걸 30일로 바꾸거나 아니면 열흘로 바꾸거나 7일로 바꾸거나 아니요. 15일. 15일입니다. 2주라고 해도 안 됩니다. 보름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새로 가입. 자, 보증 설정 아까 뭐냐 다른데 새로 가입은 보험하고 공제. 그다음 공탁은 어떻게 이제 그 아래 나오는데 보전.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또 공탁 나오죠. 꼭 공탁만 달러. 공탁만 3년 동안 못 찾아가네. 공탁만 보전이네. 자, 저기 15일 옆에 보전.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여긴 다시 가입이 아니요. 빠져나갔다. 돈이 남아있잖아요. 3천만 원 빠져나갔다. 그럼 7천 남아있겠네. 그러니까 3천만 메꿔 넣으면 된다는 게 공탁.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자랑했던 공탁. 그 다음 이제 181페이지 구상권. 이 구상권이라는 게 우리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는 큰 문제 없으면 할증만 되지 찾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구상권 행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뺏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사고를 절대 안 내야 됩니다. 아주 약관이 우리한테 아주 불리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 아까 이제 설명. 실무 때는 좀 잘 안 한다는. 그리고 저 완성된 때인데 완성되기 전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중개가 완성되고 나면은 내가 사고를 치면 얼마가 보장된다. 가로 안 해볼까요?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보장되는 금액.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까 보증 종목이 아닙니다. 보증기관.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소재지.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인가 보장되는 기간. 우리 보통 보험 가입할 때 기간을 정하니까 보장되는 기간입니다. 요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 때 잘 안 하는데 안 하면은 과태료 받았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재가 나오죠. 먼저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
그리고 다 끝나갔는데 재설정 안 하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야, 그 정도로 아예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거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아까 설정 그리고 변경 설정 재설정하고 신고 안 했을 때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중에 저기 업무정지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설명 안 했다. 게을러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증 설정은 됐는데 설명을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도 세 종류의 제재가 있습니다. 우리 보증 설정은 하여튼 한 문제가 나오니까 언제 이런 거 위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는 좀 까탈스러우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작년도에 계속 안 나왔었다가 다음 시간 할 건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 이게 제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이게 미국의 제도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 정도 되면 그냥 또 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 아니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작년도에 드디어 한 6년 만에 나오고 그다음 올해도 꼭 내볼 만하니까 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자. 작년도는 아주 쉽게 그냥 나와서 답은 쉽게 맞췄는데 올해는 약간 나오면은 까탈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금쟁이. 자, 그러면 이제 금쟁이는 무조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한 2개 정도, 하여튼 하나는 무조건 나오긴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번 시간은 요 거리 가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요번 시간 2개입니다. 보증 설정도 하나가 나와요. 한번 요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